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번도 검색한 적 없는 단어가 내 휴대폰의 최근 검색어에 먼저 저장돼 있었다는 것. 그 단어는 사람 이름도 아니었고, 주소도 아니었고, 사건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향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는 내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 믿었던 곳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를 단정하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은 조각들만 이어붙인 재구성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아마 자기 폰을 한 번쯤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기록형 이야기를 계속 올리기 위해 지금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은 대개 소리가 클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할 때, 너무 조용해서 내가 숨을 쉬는지조차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외곽 학원 간판이 낮까지 버티고 밤이 되면 상가의 빈 공간이 더 또렷해지는 동네. 그 건물 3층 간판에는 호치민 카라오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지명이지만 실제론 이 근처 사람들이 가끔씩 술자리를 이어가는 그냥 동네 업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윤태성의 연락이 끊긴 건 새벽 1시를 넘긴 뒤였습니다. 평소라면 문자든 짧은 톡이든 한 줄쯤 남기고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나는 늘 하던 방식으로 현실적인 이유부터 떠올렸습니다. 배터리, 음주, 잠, 무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쪽이 사람은 편합니다. 문제는 그 편한 납득이 건물 계단 앞에서 한 번에 깨졌다는 겁니다. 입구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끈 것처럼 나는 그 간격을 정확히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 눈이 그걸 기억해버렸습니다. 계단은 낡아 있었습니다. 철제 손잡이는 손바닥에 열을 빼앗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 층에서 세 번째 층으로 올라갈 때 바닥 하판이 조금 들떠 있어 밟으면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그 미세한 기울임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은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시작됩니다. 몸이 먼저 상황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3층 복도는 길었고 문은 여러 개였지만 어쩐지 한쪽만 사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문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호치민 카라오케 문 앞에 섰을 때 밖으로 새는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노래방이 이 정도로 조용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태성의 부재중이나 남겨진 글이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데 내 눈이 먼저 꽂힌 건 연락창이 아니라 검색창 아래에 남아있는 최근 검색어였습니다. 나는 원래 검색 기록을 자주 지웁니다. 일과 관련된 단어가 남아있는 게 싫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최근 검색어는 늘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지도, 식당, 택배, 업무 용어. 그 정도. 그런데 목록 한가운데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 하나가 딱 끼어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향수 이름. 브랜드와 라인명이 섞인 형태. 사람 이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품 코드처럼 보이기도 하는 낯선 조합. 처음엔 내가 실수로 눌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검색할 때 손이 먼저 떠올립니다. 그 단어는 내 손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휴대폰 안에서는 이미 한 번 입력된 것처럼 최근 검색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술 냄새가 아니라 향이었습니다. 흔한 섬유 유연제 향도 아니고 진한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얇고 달고 피부에 가까운 냄새. 한 번 맡으면 옷깃이나 머리카락에 붙어서 집까지 따라오는 종류. 나는 그 향을 내가 방금 본 그 낯선 단어와 본능적으로 연결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머릿속으로 자꾸 설명을 만들려 듭니다. 우연이다. 자동완성이다. 앱 오류다. 그런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닥이 갑자기 얇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고 대신 정돈돼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업소 특유의 어수선함이 아니라 정리를 너무 잘 해둔 공간에 차가운 질서. 카운터 옆 벽에는 공지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다른 종이와 결이 달랐습니다. 안내문이 아니라 기록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건 읽는 순간부터 내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기록의 한 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은 읽지 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가져갑니다. 종이 상단에는 날짜가 있었고 그 아래로 시간이 분 단위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일시 2025년 9월 14일 142. 확인 항목 출입문 잠금 상태 이상 없음. 일시 2025년 9월 14일 158. 확인 항목 복도 CCTV 저장 오류 발생 표시. 일시 2025년 9월 14일 207. 확인 항목 요청자 연락 불가. 일시 2025년 9월 14일 218. 확인 항목 외부 확인 요청 접수. 그 문장들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요청자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연락이 불가능한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설명 없는 기록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카운터 아래쪽에 놓인 노트를 보았습니다. 표지에는 펜으로 관리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이 쓰는 방명록이 아니라 직원이 쓰는 일지였습니다. 날짜가 빼곡했고 각 날짜 아래로 짧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입실, 퇴실, 지연, 확인 불가, 분실. 분실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걸렸습니다. 노래방에서 분실은 흔하지만 일지에 적는 분실은 보통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의 분실은 물건인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만. 그 순간 내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화면이 켜지고 검색창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진동이나 움직임을 더 잘 느낍니다. 그때 휴대폰은 진동도 없이 그냥 켜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색어 목록이 아까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이름이 목록에 더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근이라는 말은 방금 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방금 검색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휴대폰은 방금 전 그 단어가 다시 검색된 것처럼 순서를 바꿔 놓았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삭제 옵션이
잠깐 늦게 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튼이 늦게 뜬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 전에 화면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묘한 선행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눈앞에서 큰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내 몸이 하는 행동보다 기계가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태성의 연락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찍힌 위치가 이 건물로 떠 있었습니다. 지도는 종종 틀리기도 합니다. GPS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락창 아래에 태성의 최근 활동이라는 항목이 떠 있었고 거기에 내가 방금 본 그 향수 이름이 연관어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태성이 향수를 검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휴대폰에 왜 남아있나? 내가 태성과 그 단어를 공유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화면은 태성의 흔적과 그 향수 이름을 같은 줄에 놓아버렸습니다. 이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고 구체적이고 확인할수록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태성을 찾으러 왔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나는 이미 내 휴대폰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확인하러 끌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목록이 내가 들어온 시간에 맞춰 스스로 갱신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태성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내가 남기게 되는 흔적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면 방금 전까지 없던 단어가 내가 문을 여는 순간마다 최근 검색어 맨 위로 떠오른다면 그걸 정말 단순한 오류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대개 도망부터 치는 줄 알지만 진짜 무서울 때는 반대로 멈춥니다. 움직이면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오작동이라고 덮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발 더 움직이면 그게 오작동이 아닌 쪽으로 굳어질 것 같아서 휴대폰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최근 검색어 목록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방금 전에 누가 다시 검색한 것처럼 나는 억지로 비행기 모드를 켰습니다. 데이터도 끊고 와이파이도 끊고 블루투스도 껐습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그 상태에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숨만 쉬었습니다. 몇 초, 십몇 초, 손을 대지 않았는데 목록이 다시 한번 정렬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목록이 위아래로 흔들렸다가 새로 줄을 맞추는 것처럼 나는 눈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렬이 끝난 뒤 그 단어는 맨 위에 가 있었습니다. 최근이라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손가락으로 입력했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은 아무데도 닿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모드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머릿속의 설명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오작동, 자동 완성, 앱의 버그, 그 어떤 설명도 비행기 모드에서 스스로 갱신되는 최근 기록을 깔끔하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넣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화면이 한 번 더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얇게 천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또 바뀐 것을 보게 될까봐. 그 공포는 어린애처럼 단순했습니다. 보기 싫은 걸 봤을 때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공포. 나는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실은 그 관리 노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짧은 단어들이 반복되던 그 페이지. 입실, 퇴실, 지연, 확인 불가, 분실. 거기서 내가 방금 느낀 현상과 딱 맞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은 사람의 것보다 먼저 대상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펼쳐진 페이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넘긴 것인지 바람인지 내가 아까 손끝으로 건드렸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전보다 더 기계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 형태, 날짜 아래에 시간이 찍혀 있고 그 옆에는 체크 표시 같은 표시가 있고 짧은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오래 있던 사람이 아니면 쓸 이유가 없는 문장들. 기기 화면 확인, 기록 변동 시각 동일, 확인 주체 불명. 나는 그 문장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방금 겪은 일과 방금 본 문장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 문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아주 조금 아래로 눌렸다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잡았다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그 정도 힘이면 문은 열리지 않아도 손잡이는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는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옆 벽의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아까는 읽기 싫어서 읽지 않으려 했던 종이 이번엔 읽지 않는 게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종이는 가게 안내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출력해 붙여둔 확인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형식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잠깐 스쳐본 기록들, 관리사무소에서 사고가 나면 작성하는 확인서, 그런 것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확인 항목, 결과, 그리고 중간중간 누군가의 서명처럼 보이는 짧은 필체. 내 눈은 그 중에서 한 줄에 붙었습니다. 확인 항목에 휴대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검색 기록, 최근 항목, 변동. 그 단어들은 내가 방금 겪은 일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저 종이 자체가 그 현상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등 뒤가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합니다. 나는 방금 처음 겪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 일이 이미 업무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다는 건 그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면 그 다음도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재빨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실내의 향이 복도까지 따라 나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끊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턱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냄새는 어떤 선을 넘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선이 냄새뿐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상식도
같이 끊어버리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켜졌습니다. 나는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2층과 1층 사이 계단 중간에 작은 거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흔히 붙이는 안전 거울. 나는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확인하려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새는 휴대폰의 빛이 거울에 반사될까봐 본 겁니다. 거울에는 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 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규칙을 세지 않았습니다. 세는 순간 그 규칙이 내 머릿속에 고정될까봐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타서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모드는 그대로였고 화면을 켜자마자 최근 검색어가 보였습니다. 그 단어는 여전히 맨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표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활동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시간이 내가 계단을 내려오던 시각과 겹쳐 있었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지 않았던 시간, 내가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던 시간, 내가 단어를 입력할 수 없던 시간에 최근 검색어는 꼭꼭 갱신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태성을 떠올렸습니다. 태성의 연락이 끊긴 시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메시지, 그 이후의 공백, 내가 방금 본 기록들 속 연락 불가라는 단어, 확인 주체 불명이라는 문장,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송 표시만 떠 있고 확인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 화면 맨 아래에 이상한 알림이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기기간 동기화가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알림. 나는 평소에 동기화 알림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설정이 꺼져 있진 않아도 눈에 띄게 뜨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림이 꼭 보여야 한다는 듯 화면 아래에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을 누르자 기기 목록에 내가 모르는 이름 하나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기기 이름, 모르는 모델, 모르는 접속 이력. 잠깐, 정말 잠깐, 눈을 한번 깜빡이면 없어질 정도로 짧게. 하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이상하게 잘 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완벽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들어있던 영문 조각이 아까 그 향수 이름과 비슷한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할 수 없는 확신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내 휴대폰 안에서 그 단어를 움직이는 건 내 손가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어가 움직이는 시각은 내 행동과 묘하게 겹친다는 것. 특히 문턱을 넘는 순간마다, 문을 여는 순간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마다 마치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맞춰 기록이 따라붙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태성을 찾으러 갔다가 태성을 찾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록되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파출소 민원실에서 내 이름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단어는 또 한 번 최근 검색어 맨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펜을 쥔 순간에 맞춰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먼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상가 3층 복도, 문틈에서 끊기던 향, 규칙적으로 놓여있던 담배꽁초, 주머니 속에서 켜지던 화면의 빛,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맨 위로 올라가던 최근 검색어. 나는 스스로에게 하나만 확인하자고 말했습니다. 확인하면 끝나는 종류의 것. 그래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의 공기는 늘 똑같습니다. 철제 의자, 벽지의 색, 민원실 특유의 냄새, 사람의 감정이 오래 눌어붙어 생기는 냄새. 나는 태성의 이름을 말했고 연락이 끊긴 시간과 마지막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호치민 간판이 있는 건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검색어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확정될까봐. 그런데 담당 순경이 내 말을 듣는 중간에 서류함에서 뭔가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람이 서류를 꺼내는 동작은 대개 망설임이 없습니다. 필요한 걸 알고 있다는 동작입니다. 그 종이는 얇은 출력지 한 장이었습니다. 윗부분에 날짜와 시간, 아래쪽에는 짧은 문장들이 줄로 정리돼 있었고 끝에 도장 같은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경은 그걸 내 앞에 놓기만 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나는 그 방식이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걸 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냐라고 묻는 방식. 종이에는 이런 식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접수 시각, 확인 내용, 조치 사항, 그리고 그중 한 줄에 내가 어젯밤 내내 피하던 단어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검색 기록, 최근 항목, 입력 확인 불가. 그 문장들은 누군가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믿기 싫은 형태.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행인 연락 2절, 마지막 위치 동일 건물 표기, 현장 확인 시 출입자 특정 불가, 업소 측 협조 지연, 요청자 진술 중 최근 검색어 이상 생성 언급. 최근 검색어 이상 생성이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어젯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이미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순경은 내 표정을 잠깐 보고 서랍에서 다른 종이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점검표처럼 생긴 종이였습니다. 체크박스가 줄지어 있고 각 항목 옆에 이상 없음 확인 불가 같은 표시가 붙는 형식.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어젯밤 3층 벽에 붙어 있던 그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복도 CCTV 녹화 상태 확인, 업소 내부 협조 여부 확인, 요청자 현장 대기 여부 확인,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메모란이 있었는데 그 메모란에만 사람의 손이 개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급했고 줄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문장 하나가 그곳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청자 휴대폰 화면에 낯선 영문 단어 반복 노출. 삭제 시도 중 화면 반응 지연 관찰. 그 한 줄이 내 어젯밤과 너무 정확히 겹쳤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검색하지 않은 단어가 최근 검색어에 저장돼 있었고 내가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 단어가 위로 올라갔고 비행기 모드에서도 목록이 스스로 갱신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말을 끝내고 나서 나도 내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담당 순경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은 또 그거냐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정말 놀랄 때는 눈이 커지는데 그는 눈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피곤함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순경은 내게 이 동네에 그런 신고가 몇 번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번 종이는 업소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관리 책임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협조 요청과 회신의 형태였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CCTV 원본 제공 불가, 보관 장치 오류 가능성, 출입자 기록 미작성.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어젯밤 내가 느꼈던 정리를 너무 잘해둔 공간의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항상 한 줄로 정리됩니다. 오류 가능성, 확인 불가, 자료 없음. 그러면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은 남는데 기록은 비어있는 상태. 파출소에서 나온 뒤 나는 태성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내 휴대폰이 정말로 누군가와 연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그 모르는 기기가 내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대리점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휴대폰을 펼쳐놓으니 어젯밤의 공포가 조금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밝은 곳에서 자기 공포를 스스로 비웃기도 합니다. 직원은 내 계정을 확인했고 최근 접속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그 화면을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눈에 들어오는 건 있었습니다. 연동 기기 목록, 최근 동기와 시간, 접속 위치 기록. 거기에 내가 모르는 기기가 하나 있었고 동기와 시간이 정확히 어젯밤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3층 문을 열고 들어갔던 시각과 거의 겹쳤습니다. 나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기기 이름은 짧은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는데 중간의 리듬이 내 최근 검색어에 있던 그 향수 이름과 이상하게 비슷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의미를 붙여버리면 비슷한 모양은 같은 계통으로 보입니다. 직원은 누군가가 내 계정에 접속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동이 된 적이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연동. 그 단어는 무섭습니다. 누가 내 폰을 훔쳐갔다는 말보다 누가 내 폰과 연결됐다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훔쳐가면 되찾으면 끝나는데 연결은 끊었다고 믿어도 어딘가에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즉시 연동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고 2단계 인증도 켰습니다. 대리점에서 나와 차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최근 검색어가 다른 기기와 동기화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방금 연동 해제를 했습니다. 방금 바꿨습니다. 방금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동기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 향수 이름은 여전히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 단어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향수 이름이 아니라 장소처럼 보이는 단어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아니었지만 방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본 순간 어젯밤의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문이 여러 개였고 불이 꺼져 있었고 한쪽만 사용되는 느낌이던 복도. 그때 내가 끝까지 가지 않았던 복도 끝. 나는 스스로에게 이건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반복될수록 우연은 덜 우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 건물 근처로 갔습니다. 태성을 찾기 위해서라고 나 자신에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내 휴대폰이 만들어낸 목록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물 앞에서 어젯밤 보지 못했던 걸 하나 봅니다. 담배꽁초의 간격이 어젯밤과 똑같이 다시 놓여 있었다는 걸 누가 치우지도 않았고 누가 새로 버린 것도 아닌 듯 똑같이 마치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였던 것처럼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사라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손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검색어는 손의 흔적입니다. 최근 기록은 손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내 손이 아닌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럼 내 손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본 밝은 매장 조명은 내 머리를 잠깐 속였을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현실은 다시 어젯밤의 결을 되찾았습니다. 건물 입구는 여전히 어두웠고 계단 아래쪽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바닥은 늘 조금 젖어 있는 듯 했고 그 젖음은 사람이 지나가면 발바닥에 붙었다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천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검색어를 또 보게 될까봐가 아니라 내가 화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검색어라는 건 그 자체로 별것 아닌 흔적입니다. 시니어 분들도 아실 겁니다. 뭘 찾으려고 글자를 치면 그게 폰 안에 잠깐 남는 것. 나중에 다시 치기 편하라고 기계가 기억해두는 흔적. 그런데 내 폰의 그 흔적은 내 손이 남긴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확인할수록 더 또렷해졌고 내가 피할수록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 주변을 먼저 봤습니다. 담배꽁초는 어젯밤과 비슷한 간격으로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치우지 않았다고 보기엔 너무 가지런했고 누가 새로 버렸다고 보기엔 너무 똑같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늘 같은 리듬으로 끄지 않습니다. 그날 기분, 그날 통화, 그날 바람에 따라 손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꽁초는 사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규칙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규칙을 발로 밟아 흐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은 나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를 볼 때 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흔적을 남기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을 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작게 한번 떨렸습니다. 알림 진동과는 달랐습니다. 통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그냥 기계가 스스로 자리를 잡는 듯한 짧고 둔한 떨림. 나는 이번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꺼내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이 상상으로 커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역시나 향수 이름은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낯선 숫자 조합이 붙은 단어가 하나 더 고정돼 있었습니다. 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래방 방 번호를 부를 때 쓰는 그 룸.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목이 마르고 혀가 말랐습니다. 단어 하나가 장소를 만들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번호는 내가 모르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무서워지는 때는 처음 보는 게 나타날 때가 아니라 처음 보는 게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어젯밤과 거의 같았습니다. 조명이 듬성듬성 켜져 있고 불이 꺼진 문들은 더 까맣게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 희미한 간판빛이 바닥 타일의 얼룩을 얇게 비췄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걸 하나 더 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광고 전단 같지도 않았고 우편물 같지도 않았습니다. A사 용지였고 인쇄된 글이 빼곡한 형태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종이를 주운다는 건 그 종이가 내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 내가 그 기록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 종이는 문틈 아래에 끼인 채 계속 나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나는 종이를 집었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정말로 온도가 차가웠다기보다 아무도 오래 손대지 않았다는 그 느낌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회사 이름 같은 로고는 없었지만 형식은 딱딱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라는 제목이 있었고 그 아래로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이상 없음 확인 불가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항목 중 하나에 검색 기록 변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 변동은 보통 이런 점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잠금, CCTV, 조명, 비상구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휴대폰의 흔적을 건물의 설비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메모란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청자남 휴대폰에서 특정 영문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상단 고정됨. 삭제 시도 후 재등장 확인. 그 문장은 어제 파출소에서 봤던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즉, 이 종이는 파출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종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람을 찾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휴대폰 흔적을 확인하는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어젯밤처럼 손잡이는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내 손 힘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가 내가 내리기 전에 먼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으로 보면 기분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하지만 손바닥은 기분 탓을 잘 믿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금속의 미세한 진동을 기억합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내 폰에 떠있던 룸이라는 단어가 내 발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작은 소화전함이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가 붙여둔 듯한 얇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모는 정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손글씨였고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문 앞에서 폰 켜지지 말 것.
켜면 위로 올라옴. 안 보려 해도 올라옴. 복도 끝까지 혼자 가지 말 것.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로 올라옴이라는 말이 처음엔 사람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안 보려 해도 올라옴에서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최근 검색어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도 나처럼 겪었고 그 사람은 그 현상을 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더 쉽게 말하면 검색창 아래에 남는 단어가 자꾸만 맨 위로 올라와서 마치 방금 친 것처럼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지워도, 내가 꺼도, 내가 안 봐도 나는 그 메모를 떼어 가져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경고였고 이 복도에 남겨져야 할 경고였습니다. 그때 복도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래방에서 흔히 나는 크게 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복도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중간에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문들도 그대로였고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이번엔 주머니 속이 아니라 내 손 위에서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최근 검색어 맨 위에 향수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 있던 룸 단어 옆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 번호가 한 자리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폰을 조종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맞춰 방 번호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복도 끝으로 오자 방 번호가 복도 끝 쪽으로 옮겨진 느낌. 그리고 그 옮겨짐이 사람 손이 아니라 기록의 규칙처럼 움직인다는 느낌. 나는 그때 태성이 왜 연락이 끊겼는지보다 태성이 마지막으로 이 복도에서 무엇을 보았을지부터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도 휴대폰을 켰을 겁니다. 태성도 최근 검색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검색어를 지우려 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에게도 무언가가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이 복도는 계속 내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 하나 앞에 섰습니다. 방 번호가 내 화면과 같은 숫자로 보이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댔고 그 순간 휴대폰의 최근 검색어가 또 한 번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내 손이 손잡이를 잡는 걸 폰이 먼저 알아차린 것처럼. 당신이라면 그 문을 정말 열 수 있겠습니까? 손잡이에 손이 닿은 순간 나는 아주 잠깐 내가 문을 여는 사람인지 문이 나를 열어주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금속 표면에는 지문이 남을 만큼의 습기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 공기보다 손잡이가 더 축축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노래방 문은 원래 열리면서 소리를 내야 정상인데 그날 그 문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틈이 먼저 벌어졌고 안쪽 공기가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이 아니라 낡은 천과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던 흔적을 지웠다는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담배 연기가 오래 스민 얼룩이 있었고 테이블은 닦여 있었지만 닦인 자국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깨끗함이 아니라
급하게 정리한 깨끗함.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면 모든 게 확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빛은 직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곳은 너무 선명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은 더 검게 남습니다. 플래시 빛이 테이블을 훑을 때 컵받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재질의 얇은 코스터였고 한쪽 모서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젖음을 손가락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는 무언가를 만지는 것이 무언가를 남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래방 리모컨은 테이블 아래쪽 선반에 있었고 리모컨 위에는 투명한 비닐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비닐은 새 것처럼 팽팽하지 않았고 손이 많이 닿아 약간 흐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소파의 이음새, 바닥 모서리, 문 옆에 작은 수납장. 그때 수납장 위쪽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보였습니다. 명함 크기, 투명 케이스에 들어가 있었고 어디서든 흔히 볼 법한 회원 카드 같은 형태였습니다. 카드에는 글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 글자를 바로 읽지 못했습니다. 플래시 빛이 반사돼 글이 흐릿하게 튕겼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카드 주변에서 아주 얇게 남아있는 향. 어젯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끊기던 그 향과 같은 결이었습니다. 나는 카드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내 손 안에서 켜졌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켜졌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최근 검색어 맨 위에 그 향수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방금까지 없던 단어 하나가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손등에 땀이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회원이 된 적이 없는데 기록은 나를 회원으로 묶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껐습니다. 꺼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드 케이스 안쪽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에는 향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향수 이름과 짧은 숫자 조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 조합은 내 휴대폰에 뜨던 룸 번호와 끝자리가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비한 방식이었습니다. 딱 믿기 싫은 만큼만 맞아떨어지고 딱 부정하기 어려운 만큼만 이어지는 방식. 나는 방 안을 더 훑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클립보드가 걸려 있었고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클립보드에 끼워진 종이는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격표도 아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고 체크칸이 있었고 시간을 적는 칸이 있었고 맨 아래에는 확인 서명 칸이 있었습니다. 입실 퇴실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정리 환기 확인이라는 단어도 보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종이를 오래 읽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여긴 그냥 관리가 철저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 종이의 한 항목이 그 설득을 막았습니다. 기기 확인이라는 항목.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검색 기록 상단 고정 여부 같은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 몸에서 가장 무서운 감각은 확실함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내 머릿속에서 만든 공포가 아니라 이미 체크리스트로 존재한다는 확실함. 나는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힘을 줬습니다. 힘을 주면 떨림이 멈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박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오는 발소리가 아니라 바로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누군가가 문 앞에 섰다는 발소리.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귀가 더 크게 열립니다. 문 밖에서 손잡이가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어제처럼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눌렸습니다. 문이 열릴 수도 있는 정도. 나는 반사적으로 문 안쪽에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다시 켜졌습니다. 빛이 내 허벅지 쪽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손과 주머니 속에서 켜지는 화면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 밖 손잡이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도 옷 스치는 소리도 숨소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멀어지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그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 시니어 분들도 아실 겁니다. 겁을 먹으면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나는 아주 천천히 문을 열어봤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어느 문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바닥에 새로 생긴 젖은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일 위에 얇게 남은 물기 자국. 사람이 지나가면 남을 법한 그 정도. 문제는 그 발자국의 방향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내 방 문 앞에서 시작해 복도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도 끝에서 내 문 앞으로 다가온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사람의 발 모양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완벽하면 장난일 수 있는데 애매하면 진짜 흔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 때 내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꺼내서 켰습니다. 내 손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내가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검색창을 열자 최근 검색어 맨 위에 향수 이름 옆에 작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업데이트됨. 그리고 그 아래 룸 번호는 아까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 닫은 사이에 내가 잠금 장치를 건 사이에 방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그 방 번호가 내가 있어야 할 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방을 기록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번호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번호가 먼저 바뀌고 내가 그 번호에 맞춰 끌려오는 구조. 그 구조를 떠올리는 순간 목이 더 말랐습니다. 나는 태성을 떠올렸습니다. 태성도 처음엔 그냥 확인하려고 왔을 겁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을 찾으러. 그리고 어느 순간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고 최근 검색어를 보게 되고 그 단어가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고 그걸 지우려다가 더 또렷해지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태성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기록을 피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할수록 기록은 더 달라붙는 형태라면 그때 내 손에 쥔 플라스틱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수 이름이 붙어 있던 그 카드. 나는 카드 케이스를 열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안쪽에는 더 작은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처럼 얇은 종이. 종이에는 날짜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짧은 표기가 있었습니다. 요청자 도착 142. 기기 확인. 상단 고정 확인. 삭제 시도. 재노출. 문앞대기. 나는 그 줄을 읽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요청자 도착 142. 그 시간은 내가 어젯밤 이 건물에 도착한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어젯밤 내 것이 아닙니다. 종이의 색도 인쇄 방식도 어젯밤 파출소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과 내 움직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내 도착을 시간으로 받아 적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내 머릿속의 공포는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내 휴대폰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록되는 대상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기록의 기준이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아니라 휴대폰 화면에 남는 단어라는 구조. 그 구조라면 태성의 실종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그가 남긴 흔적이 어딘가로 이동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복도 끝에 붙어 있던 손글씨 메모. 혼자 가지 말 것. 그 경고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순간 기록이 나를 더 쉽게 잡는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방 안에 혼자 있고 문은 잠겼고 휴대폰은 켜져 있고 최근 검색어는 또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여기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순간조차 또 하나의 흔적이 추가되는 건 아닐까요? 그 방에서 나온 뒤로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도구로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지도도 메모도 아닌 나를 따라다니는 작은 기록기. 내가 뭘 보려고 할 때마다 먼저 나를 보는 장치.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눈을 감으면 어둠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 보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지 기록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그 건물을 나왔습니다. 문은 닫고 잠금은 걸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내가 늦게 내려올수록 내 폰의 최근 검색어가 더 또렷해질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에도 화면은 몇 번이나 켜졌습니다. 내가 켠 게 아니라 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매번 향수 이름은 메뉴였습니다. 그 아래 룸 번호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한 자리씩 바뀌었습니다. 그 숫자 변화는 이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 때, 내가 잠금을 걸 때, 내가 계단의 마지막 턱을 내려설 때, 정확히 그 순간에만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패턴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패턴은 사람이 만든 흔적보다 더 확실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나는 통신사 대리점이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이상 접속 관련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요즘은 기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계정이 다른 기기와 연결되면 사진이나 검색 같은 게 서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생기면 내 기록이 남의 손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제했다는 그 연결이 해제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이메일로 간단한 안내문과 함께 접속 이력 요약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딱딱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객 계정 보호를 위한 안내, 최근 접속 기기, 최근 동기와 시간. 나는 그 종이를 집에서 인쇄했습니다. 인쇄를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또 흔들릴까봐. 기록은 화면에서 더 쉽게 변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위의 시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계정에 연결된 기기는 분명 내 폰 하나뿐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동기와 시간이 내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를 따라가면 특정한 두 구간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1시대, 그리고 새벽 2시대. 그건 태성이 연락이 끊긴 시간대와도 겹쳤고 내가 그 건물에 드나든 시간대와도 겹쳤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접어 파출소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형태의 답을 듣게 됩니다. 담당자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범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슷한 민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관련 서류 묶음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은 사라진 사람 이야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휴대폰 화면 이상, 검색 기록 반복, 삭제 후 재등장, 동일 키워드 상단 고정, 이런 단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었습니다. 서류가 사건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 현상이 이미 사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류 중간에는 업소명과 건물 주소가 적힌 페이지가 있었고 그 아래에 현장 확인 결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 잠금 상태 이상 없음, CCTV 녹화 상태 확인 불가, 출입자 특정 불가, 업소 협조 지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늘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확인 불가, 특정 불가, 자료 없음. 그런데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청자 휴대폰에서 특정 영문 키워드 반복 노출. 키워드 노출 시각이 현장 이동 시각과 유사하게 갱신됨. 이동 시각과 유사하게 갱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겪은 감각을 누군가가 이미 문장으로 잡아두고 있었다는 것.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기록은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 서류 묶음에서 한 장을 더 봤습니다. 그건 내부 전달처럼 보이는 페이지였습니다. 대외용 문구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넘기는 메모의 형식. 날짜, 건물명, 그리고 짧은 결론. 현장 출입 시 요청자 휴대폰 화면에 동일 키워드가 반복. 삭제 후 재등장 확인. 추가 출입 유도 가능성 배제 불가. 그 마지막 문장이 내 목을 조였습니다. 추가 출입 유도 가능성.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뭘 겪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자. 확실히 확인하면 최소한 태성의 마지막을 상상으로만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층 뒤편에 있었습니다. 비상구 옆 작은 문, 낡은 유리창 너머로 달력과 열쇠고리가 보이는 곳. 그곳에서 만난 관리인은 나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은
사건을 많이 겪은 얼굴과 닮아 있습니다. 그 관리인은 정면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은 일반적인 민원 접수 대장이 아니라 문제 생길 때만 적는 수첩처럼 보였습니다. 날짜가 띄엄띄엄 있었고 몇 줄만 적힌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업소, 3층, 복도, CCTV, 그리고 휴대폰. 특정 단어가 반복된 날은 대부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마다 같은 문장이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켠 채 복도 이동, 문 앞에서 멈춤, 다시 복도 끝. 마치 사람들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는 뜻처럼 관리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수첩의 문장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인남 1명. 입구에서부터 폰 확인 반복. 3층에서 내려오며 얼굴 창백. 내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복 주장. 그리고 그 아래에 가장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들 같다. 그 한 줄이 내가 그동안 애써 부정하던 걸 정면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다들 같다. 다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보고 다 같은 방식으로. 복도를 걸었고 다 같은 방식으로. 문 앞에서 멈췄고 다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지우려 했고 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걸 봤다는 뜻.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CCTV 원본이 남아있든 없든 그날 그 시간대의 기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관리인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는 취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관장치 오류가 반복되고 특정 시간대만 비는 일이 잦고 그게 하필 3층 복도 주변에서 자주 생긴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드디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결론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의 최근 검색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고 CCTV의 공백도 우연이 아니고 3층 복도의 규칙적인 흔적들도 사람의 습관이 아니었다는 결론. 그 모든 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사람이 그 기록을 따라 움직이는 방향.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폰을 손에 쥐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향수 이름이 여전히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룸번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 더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다시 3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록이 먼저 준비하는 것처럼 나는 결국 그 건물 쪽으로 다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더 버티면 내가 나를 못 믿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판단이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려 하면 휴대폰 화면이 먼저 켜지고 최근 검색어가 먼저 위로 올라오고 그 단어가 내 다음 행동을 미리 적어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집에 두고 나가는 날이 늘었고 외출할 땐 전화만 되는 예전 폰을 하나 구해 유심을 옮겨 끼웠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즘 폰이 무서운 건 전화가 아니라 기록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검색, 위치, 동기화, 자동 저장. 손이 닿지 않아도 남는 흔적들. 나는 그 흔적을 잠깐이라도 끊고 싶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집안에서 불쑥 화면이 켜지는 일도 없었고 내가 보지 않았던 단어가 맨 위로 올라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상식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이 시작됐습니다. 기록이 휴대폰 밖에서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느낀 건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태성의 연락이 끊긴 뒤로 나는 카드 사용 내역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태성이 내 카드로 결제한 게 있나, 혹시라도 내 폰이 이상해진 뒤 내가 모르게 결제가 된 게 있나 확인하려고 그날도 그냥 확인하는 마음으로 카드 앱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오는 문자 내역을 정리해 봤습니다. 숫자들은 평소처럼 평범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동네 식당, 약국.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결제 금액은 작았고 시간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 가까운 시각. 가맹점명은 처음 보는 영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길고 향수 이름처럼 보이는 철자 조합.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영문 조합이 내 최근 검색어 맨 위에 박혀있던 그 향수 이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슷했습니다. 앞부분의 리듬과 중간에 붙는 약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확신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완전히 같아서가 아니라 같아 보이도록 내 머리가 이미 준비돼 있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카드사에 전화해 그 가맹점이 뭔지 확인했습니다. 카드사는 아주 평범한 답을 줬습니다. 해외 결제가 아니라 국내 가맹점의 표기 방식이 시스템상 그렇게 뜰 수 있다는 설명. 그리고 소액 결제는 키오스크나 단말기 이름이 그대로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 이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상식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식 안에 들어오는 설명이 오히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상식이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기록이 늘 그 건물과 그 단어 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내가 기억하는 철자를 적어봤습니다. 향수 이름, 가맹점 표기, 그리고 태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시간. 종이에 적으면 현실이 좀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화면보다 종이가 덜 흔들릴 것 같아서. 하지만 종이에 적자마자 나는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적은 철자 중 한 글자가 내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드 문자 내역을 봤습니다. 문자에는 분명 그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기억은 다른 글자를 고집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어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단어가 내 기억을 건드리는 방식이 무섭다는 걸. 며칠 뒤 태성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는 이미 접수돼 있었고 수색도 진행 중이었고 주변인 진술도 모으는 단계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태성을 찾으러 갔던 날 그 건물에서 뭘 봤는지 간단히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로 하려다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말로 하면 흔들릴 것 같아서 날짜, 시간, 장소, 내가 확인한 것들, 복도 상태, 문손잡이의 느낌, 휴대폰 화면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검색하지 않은 향수 이름이 최근 검색어 맨 위로 올라왔고 문턱을 넘을 때마다 갱신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내용. 그 내용을 적고 나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근거를 붙이려고 그날 파출소에서 봤던 형태를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면 감정이 아니라 확인 항목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문서 아래에 추가로 확인된 기록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열람한 현장 확인서의 요지, 관리사무소 수첩에서 확인한 반복 문장, 그리고 내 통신사 동기와 이력에서 확인된 새벽 시간대 반복 접속 표기. 문서의 형태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운 문서로 만들수록 내 이야기가 더 믿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저장하고 프린트하려는 순간 프린터 대기 목록에 내가 넣지 않은 파일 이름 하나가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단순 오류일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가끔 이전 작업 흔적을 잠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파일 이름의 일부가 그 향수 이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동네 문구점에서 USB를 새로 샀습니다. 내가 과민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 기록이 내 장치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는 느낌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구점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바로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품목명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USB, 봉투, 볼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흔한데 그 영수증에는 내가 산 물건과 상관없는 문구가 한 줄 끼어 있었습니다. 긴 영문 조합, 짧은 숫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금액. 나는 점원에게 제출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원이 뭘 잘못 찍었다고 해도 그건 새로운 설명을 하나 더 만들 뿐입니다. 대신 나는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펼쳐봤습니다. 그 한 줄은 다시 보니 더 또렷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서 태성이 사라진 시간대와 그 건물의 복도, 그 방의 냄새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가장 불길한 추측을 했습니다. 그 향수 이름이 한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표식일 수도 있다는 추측. 가게에서 손님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 쓰는 표기일 수도 있다는 추측. 그래서 그 표기가 검색어로도 남고 가맹점 표기로도 스치고 영수증 품목명으로도 끼어들고 프린터 대기 목록에도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든 그 표식으로 불리고 있다는 추측. 그리고 그 추측이 더 무서운 건 내가 그 표식의 의미를 끝내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향수 이름처럼 보이지만 향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날 이후로 스마트폰을 내려놔도 기록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폰을 안 들고 나가는 날에도 영수증과 서류와 사소한 출력물 틈으로 계속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태성의 통신사 위치 제공 동의서를 처리하러 다시 파출소에 갔을 때 민원실 프린터 옆에 놓인 분실물 보관 봉투 하나에서 익숙한 향이 정말 얇게 새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향이 내 기억 속 그 방의 향과 같은 결이라고 느낀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어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단어가 붙은 무언가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다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내가 결말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결말이 기록되는 중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 건물 3층 복도의 CCTV 공백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방식으로요. 나는 결국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놨고 기록을 종이로 옮기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동을 끊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 단어의 결을 다시 봅니다. 영수증 품목명 한 줄, 프린터 대기 목록의 잔상, 낯선 가맹점 표기, 그리고 누군가의 분실물 보관 봉투에서 새어나오던 그 얇은 향. 그 향이 무서운 건 코가 기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향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내가 했던 행동의 순서가 어쩐지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폰을 꺼낼 때, 내가 문턱을 넘을 때, 내가 어떤 문 앞에서 멈출 때, 그때마다 기록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가 폰 좀 빌려줘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손이 굳습니다. 빌려주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내 흔적이 어디로 옮겨갈지 장담할 수 없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다면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검색창을 열고 최근 검색어를 한번 내려다보는 것. 그 안에 당신이 한 번도 치지 않았던 단어가 조용히 섞여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 단어가 당신이 문을 열거나 문턱을 넘는 순간마다 자꾸만 맨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이런 기록형 공포를 계속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영상 아래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